10월 6일 KBL컵 한 경기, 수원 KT, 전주 KC 경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은 이미 DB하고 한 경기씩 경기를 했죠. 결과는 수원 KT는 DB를 88대 84, 좀 힘겹게 이기긴 했습니다. 4점 차 승리를 했고요. 전주 KC 같은 경우는 97대 77, 예상과는 다르게 20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원 KT 같은 경우는 허운의 공백이 무색하게 일단 첫 경기에서는 아노시케의 신들리는 활약, 거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36득점, 2점슛 야투율이 50%, 또 3점슛도 4개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공격 리바운드도 6개를 잡아냈고,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36득점에 14리바운드, 4어시스트, 3스틸, 이 정도면은 거의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홍석, 하윤기 이런 선수들도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허운이 없는 부분은 컵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규 시즌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그 공백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은 정성우나 박지현 등등,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김동욱이 어느 정도는 상세를 시켜둘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전주 KC 같은 경우는 20점 차 대패를 했습니다. 이승현과 허웅을 영입하면서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또 NBA 출신이죠. 홀리스 제퍼슨을 영입하면서 올 시즌은 KCC가 대단히 좀 강해지겠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컵대이긴 하지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웅이 4쿼터 중반 허리 부상으로 좀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글쎄요, 무리시켜서 출전을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컵대이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KCC고요. 홀리 제퍼슨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제가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제퍼슨의 기본 기량은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들어온 선수들만 생각을 했지 나간 선수들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번 유현준, 2번 이정현, 3번 송교창, 그동안 KCC를 지켜주던 1, 2, 3번이 모두 현재 팀에서 빠져나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리딩을 해줄 수 있는 리딩 가드도 보이지가 않고요. 유병훈 부상 때문에 좀 힘들 거고요. 이진욱, 박경상, 또 그렇다고 허웅에게도 그걸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모두 신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선 라인 수비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2년차 고양 캐럿 감독이죠. 김승기 감독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김동현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김동현이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피지컬은 되니까요, 일단.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승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은 선수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KCC에도 자신의 목 이상은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승현도 아직은 KCC 팀 컬러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송교창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3번 송교창, 4번 이승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3번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가 이근희 그리고 전준범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정창영을 3번으로 돌리는 거는 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아무튼 이근희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전준범은 예전 한창 좋았을 때 모비스 시절 그런 기량은 여전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3번 자리를 정해야겠죠. 송교창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리고 라거나 제퍼슨이라는 괜찮은 용병들, 그리고 이승현, 허웅 영입,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저는 영입한 선수보다 나간 선수들이 더 좀 크게 보입니다. 유현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기량이
오르고 있었던 그런 선수였고, 이정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항상 위기에서는 이정현이 나섰었고, 뭐 송교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리고 벌써 이미 리그에서 MVP도 받았던 만큼 이 세 선수가 없는 KCC는 좀 위기라고 봅니다. 이제 물론 송교창은 이제 제대하고 돌아가게 되면 이승현과 함께 뭐 KCC를 강팀으로 한 몇 년간은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수죠. KCC가 뭐 항상 좀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뭐 조금 늦게 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팀인데, 올 시즌은 KCC 색깔을 입히려고 하면 다른 시즌보다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앞선 라인의 신장이 너무 작다는 부분. 뭐 공격할 때야 뭐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수비 시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웅, 박재현, 박경상, 이진욱. 뭐 물량면으로는 뭐 상당히 많죠. 뭐 김지한과 유병훈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단신이고, 김지한, 유병훈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4순위로 지명한 뭐 송동훈도 있는데 역시 174의 단신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전창진 감독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올 시즌 KCC가 뭐 정상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이제 최종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아무튼 간에 정규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컵대의 경우 뭐 지난 경기 허리 부상을 당한 허웅을 굳이 무리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KT는 비록 허운이 없지만 정성우, 최성모, 뭐 최창진, 박지원 등등등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또 여기다가 거의 5%의 확률이라고 하죠. 운 좋게 또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고려대 센터 출신이죠. 이두원을 지명하면서 또 미래까지 챙겼습니다. 하윤기와 더불어 토종 빅맨을 또 보강을 했고요. 또 여기에 김명환과 김동욱이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들이 또 나름 존재감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김명환과 김동욱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도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은노쿠와 아노시케. 은노쿠 같은 경우는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뭐 윙스팬이 뭐 2m 27, 뭐 어마어마하죠. 충분히 골 밑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고, 아노시케 같은 경우는 탄탄한 피지컬에 테크닉과 득점력까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알려진 대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탱크 같죠. 제가 볼 때 KT가 은노쿠가 선발로 나오느냐 아니면 아노시키가 선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아노시케가 나올 때는 하윤기가 좀 많이 뛰긴 했는데, 또 아노시케가 선발이 아닐 경우는 하윤기도 조금 출전 시간을 좀 줄이고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경기는 KGC는 주전, 그동안 KGC를 받쳐주던 주전 1번, 2번, 3번이 모두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과 팀 색깔을 다시 맞추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허웅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도 크게 KC한테는 좋을 게 없고요. 아무래도 이 경기는 KT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기로 보이고요. 이 경기는 KT 승, KT 마엔승, 또 언어버 같은 경우는 양팀 모두 득점력에 일가견이 있는 용병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양팀 모두 백코트진 수비의 열쇠는 양팀 모두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를 가지고 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KT 승, KT 마인승, 그리고 오버. 뭐 KT 마인승의 오버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컵대 한 경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내 스포츠, 뭐 또 NBA, 또 KBL, 여자 농구, 여자 배구, 남자 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좀 자료를 좀 보고 있고요. 또 프리뷰도 하나 둘 살펴보고 있고,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쭉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또 나름 NBA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잃지 않는
또 그런 베팅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 부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많이 수익을 가져가진 못해도 꾸역꾸역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MBA, 물론 KBL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MBA는 거의 90% 이상, 뭐 어떤 시즌은 100%까지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데이터랑 통계랑 같이 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니면 나도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보고 또 같이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연구도 하시다 보면은 작게나마 분명히 꾸준하게 수익은 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가을 야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가을 야구로 돌입을 했죠.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국내 야구도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MLB도 그렇고. 근데 가을 야구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여기다가 뭐 올려놓고 베팅법도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들어오셔서 여기 저희 점오토토죠. 네이버에 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창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또 이미 가입한 분들 중에서도 아직 가입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근데 가입 인사를 하셔야 또 등급도 올려드리고, 또 이런 분이 계셨구나,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이런 분이 계시구나, 또 실제로 나중에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되거나 뭐 소주 한잔 맥주 한잔 하게 됐을 때도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더 친근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고요. 꼭 가입 인사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KBL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